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강의의 정석, 윤두식이 진행하는 NCS 강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앞에 교재 내용을 갖다 바탕으로, 교재의 기본 내용 잘 보셨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엄선된 문제만을, 즉 NCS에서 나왔을 법, 과거에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법한 그러한 내용들을 변형한 문제로 선발된 그런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들어가는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NCS 기본 문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많이 보셨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사소통 능력. 이 문제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이거는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문제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직생활, 회사에서 생활할 때 있을 법한 문제들, 부딪히는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무슨 답이요? 가장 적절한 답. 100% 정확한 답이 아닌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015년도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왔던 그러한 기출 문제를 수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귀하는 화장품 회사의 상품기획팀 사원입니다. 본인이 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밑줄을 치시고 상품 기획에 관한 그런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은 거래처 직원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미팅이 지연되는 바람에 미팅이 질질 끌어졌다는 거죠. 사무실에 조금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귀하는 A팀장에게 찾아가 나의 팀장이 바로 A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늦게 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늦었는지, 그죠? 다음에 대해서 A팀장이 가져야 할 경청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도 정확히 읽으셔야죠. 누가 가져야 A팀장이. 내가 지금 A팀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 A팀장님은 과연 나의 대화를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내용이죠. 귀하,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제 팀장님 외근 다녀왔어요. 다녀오니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도 얘기하고 잘 접근을 했어요. 근데 팀장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좀 까칠한 대답이 나왔네요. 오후 4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오후 3시 30분까지 들어오라고 했잖아. 지금 몇 시야? 회의 다 끝나고 오면 어떡해? 물론 좀 까칠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상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다음 얘기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거래처 공장에서 일이 갑자기 생겨 말을 또 끊었어요. 얘기도 지금 말을 끊었죠. 한 번 정도는 말을 끊을 수 있죠. 팀장도 뭐 하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으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말을 끊었네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30분 뒤에 외근 업무 내용 보고해. 그렇습니다. 2번이나 지금 말을 끊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유의를 하시고요. 상대방과의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한다. 자, 지금 이제 A팀장이 해야 할 얘기인데, 자, 우리 이런 지문 내용이 없었으면요, A팀장 이런 지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은 아닙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 당연히 상대방과 시선을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내용에 비추어서 지금 이 A팀장이 여기서 뭐 귀하, 즉 나의 눈을 보고 얘기했는지 보지 않고 얘기했는지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혼자 대화를 주도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조금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가만 보면 뭐 대화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혼자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죠. 얘는 좀 후보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후보.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지금 정확히 둘 다 가로막았죠. 그럼 얘가 아주 강력한 답변이 되고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팔짱을 끼지 않는다. 역시 이러한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지문 자체는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인들이 나왔을 때 얼토당토한 지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긴가민가한 지문들 중에서 가장 긴가한 거를 찾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꼬며 앉거나 팔짱을 끼지 않는다는 역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러 사람과 대화할 경우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여기 지금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2번하고 3번이 뭔가 좀 후보. 해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가깝습니까? 직접적인 건 바로 여기죠.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몇 번이나 가로막았습니까? 2번. 한 번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2번이나 가로막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다음 2번째 문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2015년도 항만고사 이제 기출을 갖다 변형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귀하는 상사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우리 팀장님은 의사소통 방식이 참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우리 개방적이다. 개방적인 게 뭔가 약간 좀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면서 감추는 것보다는 오픈 마인드, 뭔가 열고 서로 토론해보는 그런 마인드. 그게 바로 어떤 개방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개방적인 것 같다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개방적이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개방적인 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죠. 상대방은 잘 개방적인 어떤 의미에서 개방적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개방적이냐? 그러면 자기가 말한 그 개방적인 거에 관한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내용에 대해서 맞지 않은 것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자신과 다른 생각도 잘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죠. 이 개방적인 게 바로 의미하는 게 자신과 다른 그죠 타인의 생각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열려 있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열려 있다라는. 열려 있는 거고. 세 번째, 다른 팀장님처럼 무조건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개방적이다.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가끔 너무 꼼꼼해서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의미죠. 누가요? 이 개방적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 개방적인 걸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게 약간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 긍정적인 의미를 다시 해설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답변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답변을 했네요. 가끔 너무 꼼꼼해서 피곤할 때가 있다는 의미죠. 이게 이거하고는 관계가 오히려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줄 안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바로 개방적인 걸 뜻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는 답변은 바로 4번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우리 아주 맞게 재밌게 변형한 그런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아래 자료를 토대로 귀하가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를 토대로 수신자는 전 부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발송하고 뭐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귀하가 바로 내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업무 협조 공문을 전 부서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마케팅 팀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케팅 팀에서 다른 부서한테 업무 협조 공지를 발송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수신은 전 부서. 제목은 전자제품 판매 프로모션 안내다라는 겁니다.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판매 촉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전자제품 하나를 사면 뭐 다른 물건을 껴서 준다거나 소위 말하면 1+1이죠. 또 다른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판매 시의 혜택, 그게 바로 프로모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당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전제품 판매 프로모션을 기획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기간 2016년 1월 2일에서 2월 28일.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실 때는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톡 해서 우리 기간이 바로 딱 읽자마자 여기서 정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간이 몇 달입니까? 약 2달 정도다라는 이 정보도 반드시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죠? 좀 비근한 예로 우리 토익에서도 이런 거 영어 지문에서 비슷한 거 좀 나와 있죠. 일상생활에 접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히어링 리스닝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 물어보죠. 바로 그런 어떤 비슷한 게 되겠죠. 빨리빨리 정보를 취득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실제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회사 생활에서 접하는데 뭐 미적분 문제 풀겠습니까? 뭐 어려운 한자 내용, 어려운 영어 내용 묻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그런 능력을 보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묻는 시험이 NCS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상은 행사 물품목을 구매 고객 중 응모한 자. 자, 그럼 여기서도요. 두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행사 물품을 일단은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를 한 자한테 모두 다 프로모션, 혜택을 주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응모한 자. 예를 들어 뭐 밥솥을 샀어요. 산 다음에 무슨 카드 같은 걸 응모통에 선물권 함에 넣죠. 그러면 거기서 뭐 당첨자를 뽑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 해당 프로모션 당첨자에게 평생 전기세 지원 명목. 눈이 번쩍 떠지네요. 이거 얼마입니까? 자, 전기세 지원 방식. 그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세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언제다라는 거. 기간이 한 달, 두 달, 1년? 아닙니다. 평생. 이건 뭐 대단한 거죠. 평생 전기세를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 밥솥을 살면 그 밥솥에서 나온 전기세를 평생 공짜로 주겠다. 한마디로 그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무상 AS 지원.
그래서 AS라는 건 애프터 서비스가 되겠죠. 밥솥이 고장 나면 무상, 돈을 안 주고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혜택, 품목별 혜택이 상이하다라는 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좀 비싼 거 산 사람은 혜택이 많고 뭐 싼 거 산 사람은 혜택이 적고 뭐 그런 뜻이죠. 품목별로 틀리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2명한테 당첨자 2명한테 어떤 혜택입니까? 전기세 200만 원 지원, 그다음에 10년 무상 AS다.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이 쭉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제세 공과금 22% 현금이다. 이것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 그 얘기는요. 예를 들어 냉장고 1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물건을 100만 원에 냉장고에 100만 원에 파는데 이 사람이 이걸 그냥 다 가져가고 입을 닦는 게 아니라요. 이 100만 원을 갖다가 발송하는데 돈이 들고 또 기업에서 세금 처리 같은 거 할 때 돈이 듭니다. 그거에 관한 22%니까 22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22만 원은 누구? 당첨자 본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정된 행사 매장에 방문 또는 상담 시 구매 용구와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것도 보너스로 준다라는 겁니다. 지정된 행사 매장에 방문. 그죠? 다이어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중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쭉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고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이번 프로모션은 본회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평생 전기세를 지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겠다. 우리 전기세 더군다나 평생에 관한 거 어디 나와서 있습니까?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거 여기 나왔네요. 평생 전기세 지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프로모션은 종목별 혜택 규모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아까 달랐습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쫙 서로 달랐죠. 다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았고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두 문장이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맞고 뒤에도 맞아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전기세 지원과 무상 AS를 받을 수 있구나. 이거 맞습니다. 앞에 우리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 전국 매장에 방문하거나 상담 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다이아를 증정하는구나. 그렇죠. 뭐 하는구나. 뭐 재밌는 우리 지문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어투가 나와 있는데. 뭐 맞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다이어리를 증정하는구나. 그렇구나 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디가 좀 걸립니까? 얘가 여기 보면 전국 매장. 근데 여기는 지금 전국 매장이라고 했어요. 어디 매장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여기라고 했네요. 지정된 행사 매장. 그렇죠. 이 부분에서 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쭉 이런 것들 나오면요, 지문 자체가 쉬워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쭉 넘어가다 보면 쭉쭉 해서 그냥 계속 다 맞게 보이니까 하나하나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는 전국 매장인데 여기는 지정된 행사 매장에 가야지만 구매와 관계없이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했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에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NCS 직업기초능력 변환 예제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업체가 주로 거래하는 어떤 땡땡은행이죠. 거기에서 은행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전자업체에 그렇죠? L전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S전자, L전자에 근무한다. 그럼 전자업체에서 근무하면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뭐 큰 기업은 보통 뭐 서너 개씩 두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거래 은행. 그래서 은행을 이렇게 하나로 지정해 두고 하는 게 좀 좋죠. 여러 가지로. 나중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금리도 싸게 받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은행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안내사항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안내한 그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서비스 개선 작업에 따른 땡땡은행 거래 일시 중단 안내입니다. 은행에서 거래 일시 중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 은행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 고객님들에 대해 별로 유용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옵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된다. 그래서 제한 일시 2015년 12월 5일 토요일서부터 24시까지. 그러면 여기서 봐서는 바로 하루가 되겠네요. 이 내용 자체는 여기서만 봐서는 아침 정오 시작하자마자 24시까지. 제한 서비스. 이 제한 서비스가 바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그 내용, 품목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현금 입출기, 뭐 이런 것들, 이용 거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언제? 이 시기에. 그런 내용이죠. 또 이런 것들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또 주의해 봐야 할 게 뭡니까? 항상 요 표시들이요. 이런 것들 유의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 실행 연기 및 지방세 처리 ARS 업무는 12월 8일 화 정오까지 계속해서 중지된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정보가 또 착착착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중지된다라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12월 8일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중지된다. 시작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5, 6, 7, 8일까지 여기는 4일간 정지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나머지 요 3개는 바로 요 하루가 정지한다라는 그 내용이죠. 자,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단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은요 다 줄을 치셔야 됩니다. 단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카드 통장 분실 신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신고 이런 것들은 정상 이용이 전부 다 가능한 점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항상 뭐 이렇게 쭉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지시면 고객센터로 남겨줘라.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12월 6일 내내 영영은행에서 지방세 처리 ARS 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6일 내내 여기 보죠. 지방세 처리 ARS 업무는 어디까지? 12월 8일까지 금지가 됐어요. 언제서부터? 12월 5일서부터. 언제까지? 8일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6일이 껐으니까 당연히 뭐다? 이 6일은 지방세 처리 ARS 업무를 할 수 없다라. 맞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12월 8일 12시 이후부터 영리형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대출에 관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 발행 연기 처리 업무는 이것까지 계속해서 중지된다. 자, 그러면 12월 8일까지 중지됐다라는 것은 12월 8일 이후서부터 여기까지만 중지되니까 12월 8일 이후부터는 다시 말하면 저녁 12시부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날짜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거에 관한 대출은 12월 8일까지 안 되고 12월 9일서부터는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전체 우리 대출이 꼭 인터넷 뱅킹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터넷 플러스 대출은 창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 언제서부터 할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2번이 이런 의미에서 2번이 바로 논리적 오류가 좀 범했죠. 여기서는 인터넷 대출에 우리 본문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대출에 관한 것만 언급을 했었는데 지문에서는 인터넷 대출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에 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의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예제 변형에 관한 그런 문제고요. 다음은 사원들이 아래 신문 기사를 읽고 나는 대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보면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시사적인 내용, 신문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때로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죠. 실제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다. 신문기사를 읽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딱 나오면 일단 뭐 제목부터 일단 무조건 제목이 중요하죠. 달걀의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무엇에 달걀에 관한 언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두 가지씩이죠. 전체적인 하라는 내용이 달걀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달걀 한 개의 열량이 이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달걀에는 시력보호 물질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도 풍부하고 좋은 말은 다 나와 있습니다. 노화도 맞고요. 또 콜린은 두뇌 발달과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는 말 쭉 다 나왔네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달걀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잘못된 상식이 퍼지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매달 3, 4알 정도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하루에 3, 4알 정도는 달걀은 괜찮다. 단 어떤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입니다. 의학 상식적으로는 조금 건강치 않은 사람, 고혈압이 높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3, 4알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농촌진흥청이 5주 동안의 실험용 쥐의 달걀을 먹인 결과 먹이지 않은 그 쥐와의 어떤 관찰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A사원. 매일 달걀을 2알씩 섭취하더라도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아까 보면 3, 4알 정도는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이란 단서가 다르긴 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붙어야지 좀 더 정확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요거는 조금 그러면 의문시 이런 거는 이거 좀 달려야겠는데 퀘스천 마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B4 맞아요. 오히려 노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지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C4 볼게요. 그래도 달걀을 거대서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니까 노른자를 빼고 먹는 게 좋겠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이 맞으려면 노른자가 안 좋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노른자, 그러면 이 문제에 딱 났을 때 그 노른자에 관한 거 집중된 걸 찾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지문은. 노른자를 언급했어요. 노른자 찾을게요. 어디에서부터 노른자 언급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왔네. 노른자가 풍부한 뭐 이게 있어요. 또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노른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단 한 단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C사원은 그 신문 잘 읽어놓고 또 아침에 이 사람도 분명히 달걀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달걀 맛있게 먹고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다섭취하면 노른자를 빼고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특징이요. 여기까지는 뭔가 그럴듯한 말이 나와요. 뭐든지 뭐 과다섭취하면 좋지는 않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 저 고개 끄덕여. 그래 이 사람 씨 맞을 것이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방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른자를 빼고 먹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은 나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서 이 건강한하고 요거하고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약간의 조금 긴가민 거 같지만 이건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는 게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회사의 온라인 판매 사원 담당이다. 담당 사원이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담당 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일, 재밌는 일이죠. 아래의 규정 약관을 바탕으로 한 고객 응대와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본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아래의 약관을 읽고 이어지는 문제에 답하시오. 06에서 08번.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한 문제에 관한 지문이 아니라 딸린 문제, 06, 07, 08 세 문제에 관한 지문이다. 그런 얘기죠. 온라인 구매 주요 약관입니다. 그래서 제13조 배송에 관한 약관이고요. 약관이라는 건 어떤 물품 구입 같은 거 했을 때의 어떤 규칙이죠. 그렇죠? 고객과 회사와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은행 같은 거 예금할 때도 예금 약관이 있죠. 그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를 하면은 사인을 하고 예금을 드는 거고 어떤 상품에 동의를 못 하겠으면 약관을 읽어보고 그 상품 사인을 안 하고 상품을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약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13조에는 배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앞에 쫙 있었겠죠. 다 생략하고 13조. 약관이 뭐 1조, 2조, 13조 쫙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배송 소요 기간은 주문이 이기를 기산일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길이란 말입니다. 이길이란 것은 어떤 기준일에 다음 날, 그날 당일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을 이길이라고 한다. 우리 예를 들어 금융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바로 다 용어입니다. 이길을 기산일로. 기산이라는 건 뭔가 카운트할 때, 날짜를 뭔가 셀 때. 그렇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 길을 기준으로 이틀이다. 그러면 오늘 주문했으면 이 길이 하루가 여기서부터 그 다음 날이 하루가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다음 날 여기가 바로 이틀째가 된다. 해서 기산일이 바로 그 다음 날 이 길이 바로 카운트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택배는 전국 2~5일 소요되며 도서지역일 경우 2~3일이 추가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빨리 도서지역일 경우 총 며칠에서 며칠 사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전국이 원래 2~5일이고 도서지역, 그렇죠? 섬지방 이런 데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은 2~3일이 추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플러스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을 겁니다. 이 범위 안에 부등식의 범위 안에서 더하는 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을 더하는 게 4죠. 여기서 나온 최대값이 8이니까 도서지역은 전체적으로 4에서 8일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휴일 기타 휴무일에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대금 지급을 무통장 입금 방식에 의하는 경우 통장 없이 그냥 무통장으로 물건 대금을 이렇게 의하는 경우 배송 소요 기간을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 배송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줘야죠.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해외 배송은 미국 쇼핑몰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해외 배송, 미국 쇼핑몰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무료 배송은 이러한 단서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3조는 배송에 관한 했고 14조는 반품 환불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 약관이고 이렇게 쭉 있고요. 배송 후 다음의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반품 못하는 경우가 쭉 나왔습니다. 고객의 실수, 뭐 제품 착용으로 인한 상품이 손살된 경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시즌 오프로 이용인의 재판매하기가. 시즌 오프라는 건 예를 들어 봄철인데 봄철 옷을 샀는데 그죠? 이 사람이 주문을 갖다가 이제 다시 못 입겠다 하고 줬는데 그게 봄철에 한정돼서 끝났으면 본사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여름에 팔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절이 끝난 것들로 인해서 판매한 것들, 판매 가치가 감소한 경우는 반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귀하는 한 고객으로부터 카드 환불과 관련된 문의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죠. 환불, 고객의 내용을 바탕으로 ABC 카드 회사 직원에게 이메일을 전달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 어떤 고객이 있으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나가 지금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반품 같은 거 하거나 환불을 할 때는 카드사한테도 같이 서로 삼각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 협조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하는 그런 관계죠. 뭐 카드로 요즘 대부분 이제 카드로 매출을 그죠?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다 카드 내용을 다시 카드 회사한테도 보내줘야 돼요. 다음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이렇게 쭉 했고 받는 사람이 바로 ABC 카드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일 형식도 제대로 됐나 한번 보면 이렇게 골뱅이 보내는 거 맞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 뭐 골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맞고요. 뭐 이건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목 보면 세 번째 안녕하세요 뭐뭐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당사 제품 구매 고객의 결제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섯 번째, 여러 업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고객 약관 내용에 명시된 카드 환불 처리 기한이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요. 제목이요. 안녕하세요 뭐뭐 쇼핑몰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보냈을 경우에요. 이 ABC 담당자가 이거 딱 보고 나서 요즘 하도 스팸 메일 같은 것도 많으니까 이거 뭐지? 이거 혹시 이거 누르면 뭐 자동 결제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거를 안 보거나 또는 자기의 일이 여러 가지 급한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시간을 촉박하는 급한 내용이죠. 그럴 경우는 카드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카드 제목에서부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 고객 환불에 관한 고객의 환불 요청에 관한 건의입니다. 또는 급한 용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귀하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전화 문의가 접수되었다. 다음의 통화 내용 중 A 사원의 응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영영 쇼핑몰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누구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FM대로 아주 잘했습니다. 고객, 네 제가 거기서 티셔츠를 샀는데요 아직도 배송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배송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했더니 네 고객님 빠른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례하지만 저희 제품은 온라인 어디서 구매했습니까? 뭐 이것도 아주 잘못됐다기 하기보다는 좀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요. 여기서 가만 보냐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하면서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먼저 진정을 시켜줘야 됐는데 진정을 시켜주는 멘트는 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중 어디서 사셨어요? 하고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 고객한테 그죠? 고객이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 구매하셔서 구매했는데 이러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정도 하게 되면 조금 누그러지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홈페이지 1:1 문의하기에 올라온 요즘 그런 거 많죠. 고객이 뭐 문의하기에 이렇게 쭉 나오면 그 담당자가 그 고객의 내용을 보고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고객의 질문에 답변을 하라고 한다. 답변 중 온라인 거래 주요 약관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원피스를 받아서 입어봤는데 옆이 살짝 트여져 있더라고요. 반품이 가능한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품 착용으로 인하여 상품이 손상되었다면 반품이 불가합니다. 다만 제품을 받았을 때부터 손상이 있었다면 환불 처리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응답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시즌 오프 세일에서 재킷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시즌 오프 세일입니다. 시즌 오프. 그죠? 그러면은 구매하신 경우에는 시즌이 지난 상품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 시즌 오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오프에 관한 그런 내용.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시즌 오프. 그래서 그러한 거에 관한 응대를 했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응답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도 잘했고요. 네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원피스를 구매했는데요. 거주지가 제주도. 제주도니까 바로 우리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서산간 지역이죠. 도서지역. 섬이다라는 거죠. 섬도자입니다. 섬일 경우에는 배송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래서 제주도는 도서지역에 해당으로 2, 3일 정도. 이거는 일반 지역이죠. 도서지역은 아까 2에서 5일 정도 추가가 더 소요된다. 그 말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의사소통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은 우리 이것으로 마치겠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